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100여 명이 줄을 서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잠실 이동 6투표소 등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선관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안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사전에 인쇄해 각 투표소별로 배분한다며 투표 구별 인원에 맞춰 용지를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투표용지가 현재 이송 중이며 정상 투표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 조치 완료 전까지 개표가 중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송은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 조치 완료 전까지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관련한 소식이 또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를 인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등을 고려해서 유권자 수의 절반만 용지를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곳은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수도권 17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와 투표함 반출 문제를 놓고 일부 시민들과 선거관리인 측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투표가 재개된 뒤 서울시 선관위가 오후 10시까지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투표 중단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튜버 등이 합류하면서 오후 9시 30분쯤에는 단지 내 마련된 투표소를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둘러싸는 상황으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절대로 나와선 안 된다며 투표 종료 이후에도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부 주민들은 부정선거론자 아니냐고 항의하는 등 양측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 통제에 나섰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충분한 경력을 투입해 관리에 나서는 중이라며 충돌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투표소로 지금 용지가 이송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님, 저 종이 없어서 투표 못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예전에 판사 시절에 여러 차례 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소쿠리 투표가 지금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도 있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접전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청장도 접전이고 또 뭐 시의원, 구의원 선거도 굉장히 접전입니다. 그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지만 구의원 선거는 한 몇십 표 차이로 우열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는 이미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접전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서 한 3% 넘었잖아요. 그럼 본투표율도 당연히 그 이상 높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투표소마다 이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는 기미가 보임에도 예.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이 중앙선관위가 죄송합니다. 자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이렇게 넘어갈지 정말 두고 봐야 되는 예.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저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네네. 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고 또 네네. 좀 일부 항의하는 그런 유권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면 이게 뭐 갑자기 부족해진 건 아니고 그런 기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대처를 못했을지 좀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네요. 그 내부에서도 아까 우리 기자 브리핑을 들어보면 예.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고 내부에서 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관위에 나온 선관위 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상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취하지는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무사 안일하게 취한 것 같은데 좀 일단은 선관위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기를 6시 이후에도 대기자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본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시 38분이어서 20여 분 남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용지가 이송 중이라고 하니까 부족해서 종이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추후에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의원님? 뭐 상당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그 작은 단위의 선거구로 들어가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당락에 영향을 주는데 저렇게 해서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 되는지도 추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뭐 투표율이 높아서 용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납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설명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적절한 시간에 대처를 못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참에 그전에도 뭐 부실 관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정선거론도 막 일고 있는 이런 예. 상황에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는 해체 수준의 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뭐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아주 그 논의를 심각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가 제대로 돼서 국민들이 투표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거고 그 권리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선거 과정 자체를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서울시장 선거가 뭐 개표 상황이 어떨지, 뭐 구청장 선거 개표 상황이 어떨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접전 상황이 된다면 뭐 돌아간 유권자들이 꽤 된다면 이것도 좀 파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당장 6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측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예. 만약 저런 일이 있을 때 그럼 공표를 하는 게 맞는지 뭐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그 시차가 있으니까 공표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1번 후보, 2번 후보, 그러니까 정은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상당수라서 저런 정도의 어떤 뭐 예컨대 결국 기다리다가 투표 못한 사람들에 관한 물론 그분들의 표를 누구를 찍을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다행인데 몇 표 차이의 초박빙인 경우에는 예. 사실은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수 투표층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박빙인데 그러면 정말 6시에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측 조사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저런 경우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투표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예.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뭐 박정하원 얘기 있었습니다만 선관위가 이런 태도와 안일한 자세로 더 이상
선거 관리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따끔한 질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소 황당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서울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서 절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 종료 시간 저녁 6시가 넘어서라도 투표권을 보장해달라. 이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빨리 투표지를 이송하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19세기도 아니고 용지 부족이 말이 되냐.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지금 이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은 유권자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 이어서 오세훈 후보 측도 입장을 냈는데요. 선관위를 강력하게 경고해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편해도 포기 없이 조금만 기다려서 꼭 투표를 해달라라는 당부도 있었는데요. 박정호 의원님, 벌써 지금 용지 부족 속보가 그러니까요. 나오자마자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지금 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초접전 상황인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걸 개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 내에 도착이 안 되고 뭐 하는 문제는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할런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그냥 지금 당장 선관위가 그냥 투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마저도 저는 뭐 정당하게 어떻게 저런 말 할 자격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투표 종료 15분여 남은 이런 상황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고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15분 정도 뒤면 각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아서 네 분께 공통적으로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적표가 이제 개표가 될 거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각 당에서 생각하는 뭐 성적표라고 할까요? 몇 대 몇 정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숫자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집권당은 우리 민주당이지만 그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는 아까 YTN에서 얘기하듯이 수성전과 공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거가 어디냐? 기본적으로 볼 때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제일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 오세훈의 5선 도전에 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예. 심판이 매우 강해서 정원호 후보가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에서 볼 때 서울뿐만 아니라 Y축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 대전, 충남이, 충북이 국민의힘 후보가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충청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 승리한다고 하면 매우 의미가 있는 거고 더 내려가서 이제 부산에서 선거가 승리한다고 하면 이 선거 자체에서 민주당이 대승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박정환 의원 전망도 들어볼게요. 그 지금 양당이 예. 사실 그 심판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저희 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지도는 지금 6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당은 20%도 채 안 되는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주장하는 심판을 받아들일까라는데 저희가 선거를 시작하면서 잘못 짚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저는 최종적으로 보면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지금 경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예. 예측하기 어려운데 16개 중에 12대 3대 1 혹은 13대 2대 1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은 전북이죠? 예, 전북의 예. 무소속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주혜 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합 지역을 한 7, 8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뭐 부산, 또 울산, 뭐 경남,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몇 군데나 이기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지역에 이긴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힘으로서는 선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치열한 지금 접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구조사로도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4년 전에 그 출구조사에서도 또 못 맞춘 그런 결과 바뀐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투표 결과 그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4년 전의 상황하고는 좀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세 지역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대구, 경북 이외에 한 2-3곳 정도에서 더 후보들이 또 선전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예.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곳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용지 부족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과열된 이번 선거인데 접전 지역 몇 곳 정도로 예상하세요? 근데 글쎄요, 이제 뭐 한 4군데 4군데.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전체 구도로 보면 제가 11대 4대 1 정도로 11대 민주당이 4대. 네. 많이 압승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도 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이번 선거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기도 싫은 그런 투표율이 저조해야 정상적인 투표 선거예요. 예. 근데 보수가 결집해서 마지막에 투표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혹은 제대로 공천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물론 뭐 그 국민의힘도 공천 잘못한 데 많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로 지방자치 선거인데 더 두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지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민심 2016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주의 전 의원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계속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기자,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접전이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별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서울과 울산 등에서 우세, 대구에서 접전 결과가 나오자 상황실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10여 분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기 평택을 경합 예측엔 장내에서 탄식이 흐르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안정의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특히 중도층 표심이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전북지사 선거 접전 예측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텃밭인 전북에서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 경우 정청래 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청래 대표 표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네, 이런 마음이 읽히는 것 같기도 느껴지죠. 하고요.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함께 이 출구조사 지켜봤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우세 혹은 접전이라는 발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또 하정우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는 예측엔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장 대표는 40분 가까이 당사에 머물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투표 마감 시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거 관련해서 맹공을 퍼부었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이 19세기도 아니고 말이나 되는 일이냐면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관위의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들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잠시 뒤 저녁 9시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나오면 저희가 또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46%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캠프별로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땠습니까? 많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이 근처죠. 서울 중구에 있는 정원호 후보 캠프는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가 나오자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요. 정 후보 이름을 함께 연호했습니다. 반면 종로구에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는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아직 상황실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면 캠프를 방문할 거로 예상됩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지난 10년을 심판하자는 주장 대 대통령의 허수아비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는 대결로 치러졌는데 네. 득표율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캠프 표정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곳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투표소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해당 투표소에 추가 이송된 투표용지 수, 투표 마감까지 지연된 시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과 관련된 규정,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실 국장이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투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지방선거 날인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죠? 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오늘 서울 지역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강남, 광진구의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YTN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가락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 100여 명이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광진구와 동작구, 강남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애초 투표 마감 시간은 오늘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배부한 뒤 마감 시각을 훌쩍 넘겨서까지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큼 서울 지역의 개표 작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조금 전 밤 9시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20분 기준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과 광진 한 곳인데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을 고려해 유권자 수의 50%에 맞춰 투표 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14곳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미 오염된 선거라면서 서울 지역 선거를 다시 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한층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독일이나 미국 판례에 비추어도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라면서 선거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표할 경우 재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표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투표 용지 사태가 빚어진 서울 지역 선거는 이미 오염된 선거라고 규정했고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면서 서울 지역 선거를 다시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표를 진행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지금으로서는 가처분 이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라 서울 지역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고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 사안이라면서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조치 완료 전까지는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고요.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사후적 판단이 되는 만큼 개표를 먼저 중지하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공식 판단과 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개표 중단, 재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인 밤 10시 중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궈온 만큼 관련 언급부터 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문제는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개표 중단, 재투표와 관련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 심리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마감, 봉인, 이송 등을 거쳐 개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개표 중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물음엔 이 선관위가 개표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1곳에서 앞서 있다는 예측 결과를 받아들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합 지역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국회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시각 현재 상황 마무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원 강민경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부 강민경 기자와 함께 지방선거 격동의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개표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오세훈 후보 대역전극을 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우세였던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개표 초반 10만 표 이상 차이를 벌리며 승기를 확정짓는 듯 했지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무섭게 달아붙더니 아침 7시 17분 결국 역전에 성공했고 그대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지역 개표가 막판에 몰린 게 분수령이었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송파나 잠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던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향후 일정은 어떤가요? 네, 우선 한 20분쯤 뒤에 당선이 확정시 되고 난 다음에 선거 캠프로 와서 승리를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곧이어 저희가 있는 이곳 서울시청으로 곧바로 직행을 한 다음에 승리의 세리머니를 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 이곳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석배한 정원호 후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승복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상 패배를 승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시민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자인 오세훈 후보에게는 축하의 뜻을 전하고 퇴장했는데 지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네, 서울시 초접전 양상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 어제 오후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일 겁니다. 선거 결과 총괄에 앞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강 기자, 밤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 등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이미 시작된 뒤죠. 밤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가 끝나기 전에 개표를 금지한다는 선거법과 정면으로 배치돼서 이 논란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젯밤 9시쯤 긴급회견을 열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요. 국민의힘은 납득을 못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가 오염됐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곧바로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었습니다. 선관위 항의를 방문을 했고요. 또 대치 끝에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무실 진입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네, 자정쯤 긴급위원회를 연 선관위는 일단 선거 연기나 재선거사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역전극을 쓴 이후에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시들해진 분위기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강력한 유감을 표하긴 했는데 재투표 요구에는 국민의힘과
굉장히 엇갈린 입장을 냈죠. 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젯밤에 대국민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는 했지만요. 재투표 요구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미 일축을 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선관위가 독립헌법기관이란 점을 의식했는지 알아서 대응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로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파장 뒤에 또 부실선거 논란에 자초한 겁니다. 일부 극우층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다시 지선 개표 현황으로 좀 돌아가 보죠. 광역단체장 현재 스코어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전 9시 기준으로 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입니다. 국민의힘은 텃밭 TK를 지키고 수도 서울까지 수성하면서 최악 중에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구도로 봤을 땐 참패가 맞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 중 공개석상에 설 거로 보이는데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서울시장 선거 최종 승자가 가려진 다음에 구체화될 거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뼈아픈 승리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권력 상당수를 물론 가져오긴 했지만요. 대구와 경남 등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좀 승기가 점쳐지던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공성에도 실패한 게 좀 큰 타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 역시 당 안팎의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전 11시죠. 선대위 마지막 회의를 여는데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미묘한 균형의 밑바탕 마의 60% 벽을 뚫고 역대 지방선거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한 최종 투표율 61%의 기록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보다 10.1%포인트 높아진 수치고요. 그만큼 지지층이 결집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됐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짚어보면요. 국민의힘이 나름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당 지역구였던 곳이 13곳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구 한 곳이었는데요.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은 4석으로 최종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석이죠. 부산 북갑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야 모두 선거 결과가 향후 권력 구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의석수 못지않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차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광역단체장 격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대 격전지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쓰며 5선 고지에 올라 대선 주자의 입지를 다진 걸로 평가됩니다. 반면 명픽을 받으며 화려하게 무대에 오른 민주당 정원호 후보로선 씁쓸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진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 전북을 내줬다는 오명을 피하게 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대구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11만 표 차이로 따돌리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를 턱끝까지 쫓았었던 그 점 자체가 성남 보수 민심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년 만에 시정을 탈환했고요. 정치적 위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부산 재진출에 토대를 뒀다는 분석 역시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사실 명함을 가릴 장면들이 속출했죠. 먼저 북갑부터 볼까요? 네,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고 민주당 하정 후보를 꺾으면서 배지를 획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무소속 자력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체급을 한층 더 올린 셈인데 한동훈 후보의 제명을 주도했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입지는 그만큼 위태로워졌습니다. 네, 막판까지 혼조세였죠. 평택을의 3자 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됐었던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최우승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민주 적자를 자초하며 싸웠던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사실상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머리 싸매겠지만 조국혁신당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을 선거에 사실 올인을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최대 시련이 닥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위도 2위도 아니라 심지어 3위까지 밀리면서 수장인 조국 대표의 비호감도를 사실 좀 제대로 확인한 잔인한 선거였습니다. 국힘 제로를 외쳤지만 오히려 국힘 플러스를 해준 셈이라서 민주진영 안에서도 책임론이 확산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으로의 흡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6.3 지방선거 성적표 분석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까지 정치권에는 오늘도 살펴볼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네, YTN은 오늘도 이곳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네, 선관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경찰이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밤샘 시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소를 방문해 사과하자 일부 시민들이 관계자를 둘러싸고 밀치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해당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곳을 포함해 서울 송파 12곳과 강남 광진 등 서울 투표소 14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사과는 했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모든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시연입니다. 서울시장 개표 상황이 더 뜨거웠던 건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개표 특보를 하면서 속보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종이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게 상황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파장이 상당히 커졌고 지금 잠실의 그 문제의 투표소에는 아직들도 지금 주민들이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그 일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해명이 더 분노를 자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지금 4년 전 기준으로 준비를 해놨다.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엄연한 무슨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우리 뭐 내부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선관위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국민 분노 지수, 그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정, 행위, 그 준비와 그리고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도 안 되는 해명. 그래서 차제에 저는 선관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정말 암적인 존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다. 후진국이다. 이게 누워서 침 뱉기식 그 음모론인데 이 선관위의 이러한 그 행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엄청난 그 자양분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철저한 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